반갑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오늘 제일 많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도장 찍으면 다 출석 앞에 안 온 것도 다 되나 보죠? 예, 아,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특이하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어제 우리 유형별 중독 하면서 알코올 중독하고 뭐 했죠? 음식 중독. 그죠? 두 가지 하면서 혹시 어제 여러분 여러분 기억에 구체적으로 남는 음식 중독에 관한 이야기나 또 알코올 중독에 관한 거 리뷰할 거 있으세요? 오늘 TMI 사무실 갔더니 그러더만요. TMI 사무실 간 사람들은 야참? 간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농사를 짓는데요. 그 앞에 상추를 심었답니다. 상추를 심어가지고 그거 자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간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뭐라 그러죠? 합리화라고 얘기하고 그 밑바닥에 또 뭐가 있겠어요? 부인함이 있겠죠? 확실하게 중독돼 있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할 얘기 없어요? 어제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뭐 음식 중독은 우리랑 좀 가까운 얘기긴 한데, 그죠? 알코올 쪽은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뭐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약물 중독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머지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중독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뭐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명이죠. 발발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수년 동안 사람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훔치고 폭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잡혔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희생됐던 사람이 100여 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 그죠? 평범한 집의 남편인 거예요. 그죠? 그럴 만한 일을 하리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사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동성학대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테드 번디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근데 시작은 아주 간단한 뒷골목에서 도색 잡지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금요일만 되면 바바리를 입고, 그죠? 여고 앞에 가가지고 5시만 되면 짜자잔 하는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죠? 왜 그 사람들의 드러난 삶과 드러나지 않은 삶이 그렇게 다른 것인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중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중독이란 뭐냐? 중독자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충동적인 성적 행위에 빠지는 것이다. 성중독자는 자기 행동을 당연히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고 그 두려움이 또 다른 형태의 성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중독자들은 자기 삶의 어떤 것보다 성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중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성에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쩌면 먹는 것 다음으로 가장 기본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성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매개체를 가지고 계속 먹게 되면서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독되어져 간다면 이 성중독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시작은 무리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용납되고 용인되는 걸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안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중독이 가장 미묘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기가 힘들고 또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룰 만한 그런 잣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슈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많은 해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중독은 지금도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성중독자들의 이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병이라든지, 그죠? 심한 에이즈, 그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된다든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런 범죄하고도 연결되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성중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줍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술 중독,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하게 결국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내가 성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나중엔 성이 나를 사용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조절과 통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중독의 사이클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중독자들의 밑바닥에도 결국 가보면은 뭐가 있는가?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과 수치심과 분노와 상실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방법들, 어딕티브 에이전트, 그게 바로 성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중독도 죄면서 질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서. 에드워드 T. 웰시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쓴 책인데요.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그죠? 이제 중독하고 다양한 형태의 것, 호모섹슈얼리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 상담을 배우는 사람들 대학원에서 필독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 뇌 책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 내 책임이다. 어떤 사람은 내와 뇌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젠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Door of Hope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성적 학대, 성중독과 관련돼서 성적 학대에 관련된 거의 텍스트예요. 이 사람이 거의 선구자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런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삶에 이제 결국 다른 사람들,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아주 귀한 그런 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성적 중독이라든지 성적 학대를 다루는 사람은 거의 이 책은 텍스트로 꼭 보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 그것도 아주 고전 중에 하나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마크 레이저.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자기 삶이 다 망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모든 커리어가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중독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책이에요. 또 이런 책 소개했더니 또 가서 못 사요. 이것도 내가 사면 내가 성중독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담 없이 가서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성중독이라고 하는 게 다른 중독들보다 더 많이 확산되는
중독이다. 가장 빨리 확산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중독보다 더 빠른 것이 인터넷이죠. 성중독은 숨어서 하는데 인터넷 중독은 숨어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곳곳에, 우리나라만큼 PC방 많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있는데 또 PC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막 한 30시간씩 컴퓨터에 앉아 있다가 죽어버린다든지. 그죠? 야, 그건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을 텐데.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컴퓨터라고 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이제 성중독이 더 이렇게 빨리 확산되어져 가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광고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랑 관련이 있냐면 성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광고들도 보면 대부분 성적인 것하고 관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극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까지는 덜한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포르노그래피라고 그러죠. 그 사업이 뭐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돈의 문제다. 그죠? 두 개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랬네. 미국은 연간 8조 달러의 이 포르노그래피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캔버라, 호주 같은 경우는요, 호주 캔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평온해요, 도시 자체가. 이게 계획 도시고, 말씀드렸나요? 원래는 거기가 다 들판이었어요. 다 들판이었는데,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싸웠어요. 지네들이 서로 호주에 수도하겠다고. 그래서 중간 지점인 캔버라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누가 지은 거냐면 프리메이슨. 그죠? 그래서 이 도시 전체 구조 자체가 프리메이슨의 조형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1년에 서너 번씩 곳곳, 가장 높은 곳 곳곳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평온해 보이는 바로 그 캔버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없이 많은 아동 성학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호주에서 유일하게 그 도색 잡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캔버라예요. 그래서 캔버라에서 만드는 그 도색 잡지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데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적법하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수입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또 가족의 역기능. 계속 중독 때마다 나오죠. 결국 이 가족의 역기능과 아동 학대 이러한 것들이 중독의 기반이 되어진다. 그죠? 디스펑셔널 패밀리를 통해서 자기 증오와 수치심과 그런 것들 갖게 된다 그랬죠? 중독 사이클의 제일 처음에. 그죠? 또 이 성중독이 우리에게 어려운 점의 하나는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먹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통 거짓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인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거짓이고 대부분의 거짓은 진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진리가 많이 섞여 있는데 맨 끝에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그렇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한테 준 거다. 나한테 절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됨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나 사단들이 공격할 때요. 대부분 말씀 가지고 공격해요. 그죠?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달을 이, 꼬리 단. 끝에만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단이 다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또 쪼개잖아. 그죠? 말도 안 되게 쪼개서 걱정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트위스트 되어지면서 가장 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 3명 중 1명, 남자아이 6명 중 1명이 성적으로 학대를 받는다 그래요. 남자아이 10명 중 1명이 데이트 중에 강간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죠. 미국, 캐나다, 아니 호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끔 드리는데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건 곧 아이덴티티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릴 때 성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그죠? 그리고 그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바로 성적인 남용, 성적인 오용. 그죠? 그것이 로마가 망했던 뭐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일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중독들보다 이 성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것이 우리 안에 더 큰 수치감을 만들어요. 수치감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성적인 매개체를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꾸 음성적으로 빠집니다. 그죠? 음성적으로 빠지고 음성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드러내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어때요? 수치 문화잖아요. 수치 문화에서 그걸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문화는 어떻게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죠. 매장되기 때문에 다시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뭐 그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요새 많이 해요?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인터넷에 게시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게시된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이 사람은 이제 매장되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잖아요. 근데 풀려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메커니즘이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것과 이제 비슷한 중독들이 뭐가 있냐면 사람 중독, 낭만 중독 또는 뭐 로맨스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랑 중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사랑에 중독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친밀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친밀감보다는 여기 이제 성중독은 성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친밀감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자극과 쾌감을 느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랑, 그 성적인 건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뭐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중독자들은 어떤 그 부부 안에서도 성적인 관계들이 진행되어질 때 이것은 친밀감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정욕적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그것이 폭력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신체에 고통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까지로 발전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 성중독 얘기가 대부분 뭐 다 싱글들이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을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분의 문제는 그야말로 성중독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30년이 가까이 되도록 아내와 매일 성관계를 해야 돼. 그죠? 근데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매들은 매직에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그걸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부 안의 어떤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정욕적인 거예요. 아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사용하는 거죠. 그냥 물건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중독이에요. 그죠? 낭만 중독, 로맨스 어딕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에 빠질 때 활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랑에 빠지는 경험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로맨스 어딕션이에요. 이분은 어려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누나와 어머니의 손에 자랐어요. 근데 그 누나와 어머니가 10살 때 자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혼자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무엇에 대해서 갈구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갈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들으면은 주로 듣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이제 어디를 가야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 응답도 맨날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다가 딴 나라로 가고 딴 나라에서 또 딴 곳으로 옮겨가고. 근데 옮겨가는 이유가 주께서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주님이 허락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비행값도 있어야 되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돈을 지불하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있어요? 없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자기가 혼자 들은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찝적된다 그러죠. 예,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선교단체 안에 있으면서 훈련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간사 아니에요, 간사. 그러니까 매 텀에 학생들이 올 때마다 자매들을 하나씩 다 찝적거리죠. 왜? 혹시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아닌가. 그죠? 그러면서 상대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학대까지 같이 오게 되니까. 심지어는 전도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거절했어요. 저 사람이 전도여행 가면 우리는 하나도 가지 않겠다. 그죠? 그런 상황들까지 되는 거예요. 그 간사님을 위해서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를 또 딴 곳으로 옮기셔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도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끝없이 그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뇌에서 PA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느낄 때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낭만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나왔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게 환상적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폭력을 수반하게 되고, 그렇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관계 중독. 관계 중독자들은 친근한 관계 아니고 뭐라 그래요? 흔히 그냥 그야말로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학대자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끝없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이면 폭력적일수록 그 사람은 더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폭력적이면 떠나야 되는데 이 관계 중독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충동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성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것이 자기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알지만 자기의 몸과 마음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정감이 자기가 지금 그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관계 중독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얘기했던 그 여성 혐오증이 있는 사람. 여성 혐오증이 있는 사람, 관계 중독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 혐오증이 있는 남자는 끝없이 도망가려고 할 거고 나는 끝없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안정감을 느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딜레마라고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 회피 중독자라는 표현 썼죠. 여성 혐오증, 회피 중독자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집착과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는 게 어려운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꼭 시험을 엉망으로 봐요. 또는 운동선수가 결정적일 때 다친다든지 결정적일 때 포기해요. 근데 그것이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요. 그죠? 왜냐하면 그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자기의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자기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마다 사실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으면서. 왜?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지만 사실 무의식적인 계획된 부러짐이에요. 하다가 일부러 땅을 찬다든지 부러지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다리 부러져서 못 나가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이 지나도 자기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축구 선수 중에 이제 요새 그 이동국 선수가 이번에도 못 나가게 되죠. 2002년에도 못 나갔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일들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회피 중독자건 관계 중독자건 결국 그 사람 밑에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움을 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만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적인 도덕성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어집니다. 그죠? 결혼 안에서 그리고 서로가 오케이 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결혼 강간, 부부 강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건 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건 이미 강간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성적 장애와 성정체감 장애. 이제 앞에서도 쭉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 DSM-4에서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장애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성적 장애와 성정체감 장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 성기능 부전. 그러니까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때로는 변태 성욕. 그죠? 무슨 남자인데 남자가 이렇게 좋다든지 그런 거. 또는 성정체감 장애, 성적 동일성 장애. 이건 뭐냐면은 저기죠.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인 걸 인정하지 않고 여자인데 여자인 걸 인정하지 않고. 그죠? 그런 형태들. 또는 뭐 남자 여자가 다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라필리아라고 말하는 게 이제 변태 성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뭐 성적인 공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때로는 여기도 쭉 나오죠. 소아 아이들에 대해서 그 특정한 성적인 느낌을 자꾸 갖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거. 성적으로 피학증, 가학증 뒤쪽에 또 나옵니다. 뭐 관음증, 음란증. 그래서 특히 성적인 중독은 굉장히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이제 여기 성중독 행위가 쭉 나오지만 말로 표현하기도 좀 더러울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기능 부전과 변태 성욕과 정상 범위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독 모델과 의료 모델 두 가지 모델이 다 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중독 모델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병이냐, 질병이냐, 뇌질병이냐, 아니면 죄냐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데 그 타임즈 같은 데 가끔 이제 나올 때 그런 얘기 나오죠.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전인자에 그런 인자가 있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자꾸 받아들여짐으로 합리화가 되는 거죠. 사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랬어요. 우리 리수 형제 같은 경우. 그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끝까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들로 태어났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성정체감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리수 형제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 자기는 리수 자매 그래야 되는데 형제라 그러니까.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의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정적이죠. 우리 어젠가요? 그제 했던 타조 반응이나, 그죠? 제사장이나 레위인 반응.
사마리아인 반응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어떤 그 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만한 교회들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 안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동성연애의 문제를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트랜스젠더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 건강한 형태로 커밍아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성중독적 행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적극적인 성적인 공상, 그죠? 적극적인 성적인 공상이라고 하는 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됩니다. 사람이 다 포함되고 유명 연예인도 포함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적극적이라고 하는 건 의도적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씻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즐기기 시작하고. 그죠?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서 둥지를 틀게 되어지는 겁니다. 포르노그래피의 빈번한 사용. 10년?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에 만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포르노그래피 뭐 이것이 뭐 책이든 비디오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 음성적으로 어디 구체적으로? 청계천. 비디오 가게가 아니고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예. 물론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도 음성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대여하기도 했어요. 초기에.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빠를 수가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편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그건 이제 전혀 모르겠어요. 청계천이 아직도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전 세계가 대상이 됐어요. 완전히 스파이더 웹이 됐어요. 그야말로 웹사이트라고 그러죠. 이게 뭐 거미줄 같이 되어져 있어서 버튼 몇 개만 있으면 그리고 돈 얼마만 있으면 전 세계에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자기 집 안방에서 연령대도 관계없이 굉장한 일이 된 거죠. 여전히 이건 뭐랑 관련이 있어요? 돈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잡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잡히고요. 외국에서 이제 서버를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도 잡혀요. 근데 개의치를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수십억을 벌어요. 클릭 수만 명이 만약에 만 원씩 받아갖고 수만 명이 가입한다 그래봐요. 그럼 수십억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1년 살고 나오면 자기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가지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충동적인 자유행위. 충동적인 자유행위도 그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뭐 재정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자유행위 같은 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스트레스를 가질 때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뭐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와 또는 그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려서 자유행위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결혼하면 괜찮을 것이다. 천만에 3천만의 말씀입니다. 결혼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혼 관계 안에서 있는 어떤 성적인 관계들보다 더 자극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자유행위냐 죄냐 아니면은 그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2차 성징과 같은 그런 것이냐?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계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죄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죄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수동적으로 주님을 잘 믿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란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다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예. 10대의 충동적인 섹스. 점점 더 빈도수가 높아져 가죠. 예.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그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결혼 내에서의 충동적 섹스. 사실혼. 동거라 그러죠. 예. 그런 것들. 다중정사.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그 성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충동적인 그 얘기는 충동적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걸 말하겠죠. 강제적이고 위험하고 상처를 입히는 이 성적인 것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가는데 그것이 가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더 많은 쾌락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런 게 나와요. 10대 아이들이 어디 있냐? 잠깐요. 어디 있는데? 예, 뒤에 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이게 10대 아이들이 하는 그 성적인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 목을 매달거나 자기가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러면서 성적인 행동을 해요. 그럼 자극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사실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마다 다 그 독특하게 디벨롭을 할 수 있다. 매춘하는 것. 그죠? 매춘. 뭐 이런 거 나오죠. 기독교 지도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기적으로 매매춘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것들. 그렇죠? 아마 많은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주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매춘부가 모두 다 성중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도 여전히 돈이라고 하는 것과 생활고와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릴 수 있습니다. 매춘부, 성인물 서점, 관음쇼, 스트립쇼. 예. 이 매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는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음성적으로는 있겠죠. 어떤 뭐 매춘부들을 통해서나 그런 걸 수는 있겠으나 동성연애 그리고 아동성학대, 소아기호증, 페도필리아. 예. 어른들 중에서 그 정상적인 성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들과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극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변태, 성욕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근친상간. 예. 그다음에 이제 노출증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바바리맨. 그죠? 바바리맨이 그런 그 특정한 곳에서 자기를 노출하는 것을 통해서 자극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꼭 뭐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노출한다는 건 창피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음증, voyeurism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보는 것, 성적인 시선, 곁눈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떤 특정한 성적인 행위가 없어도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그 눈빛 안에 자기의 피로를 채우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질 좋은 쌍안경 같은 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높은 아파트 같은 데서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관. 동물들하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동물 기호증, 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복장 도착증. 성적인 자극을 얻기 위해서 반대성의 옷차림을 하는 것. 예. 그런 거 있죠? 꼭 저기가 아니더라도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의 반대 옷을 입고 그것을 만족해하는 사람들, 그죠? 또 이제 그런 걸 훔치는 사람들, 그죠? 자기 성에 반대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좀 심한 건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정상인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상인인데 집으로만 가면 기저귀를 차요. 어른인데 기저귀 차고 그리고 그 젖병을 물고,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는 버젓이 직장의 매니저고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집에 오면 그런 삶을 사나. 애기 침대에서 자고. 이제 많이 투파한 거에 많이 갔어요. 예. 근데 그걸 본인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성전환, 트랜스섹슈얼, 예, 그건 뭐 너무 잘하는 거. 성적 가학증,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세디즘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그 프랑스의 사드 백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쓴 책으로 인해서 이 세디즘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책에 보면 이제 그런 형태의 사람들, 성직자들인데 사람들을 옥탑에 가둬놓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피약증, 그 반대죠. 자기가 성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만족하는, 채찍에 죽어라고 맞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강간, 일반적인 강간, 뭐 데이트 강간, 배우자 강간, 그런 일들. 이 강간은 이제 성적인 중독이 아니고 그냥 단순 폭력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성희롱. 우리나라에 요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거죠, 성희롱. 물품 음란증. 이 어떤 그 물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 성적인 만족을 갖게 하는, 그죠? 그런 거. 그것이 뭐 인형일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동, 그 행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터치한다든지, 그죠? 의도를 가지고 터치한다든지, 어떤 뭐 전화를 한다든지. 저희 집에 그런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전화를 한번 어디 잘못 걸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해. 그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 아내한테 전화 와서 완전히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딱 받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근데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했죠. 제가 112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번호로 계속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는 분이 그런 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찰이 하는 일이 뭐죠? 그리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전화 딱 끊었죠? 바로 전화 왔어요. 얘 지금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혼내줬습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끊었어요. 아유, 네,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하면 그 감옥에 가둬버리겠다고 그랬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경찰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여러분 핸드폰 보면 가끔 그런 거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가 다 실수로 받았단 말이에요. 봤더니 외로워요.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예수 믿든지 그럼. 그런 경우들. 그죠? 예, 이제 그런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걸 전화를 통화한다는 거예요. 통화해서 그것이 곧바로 계속 재정적인 지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세 든 분들한테는 이 음란 전화가 아니고 어떻게 가냐면 오늘의 운세. 예.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눌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나간다는 생각을 못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근데 막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다고 그럽니다. 뭐 음란 편지, 언어적 신체적으로 떠보는 동작이나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다 음란성 행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독적인 행동에 관련될 수 있어요. 환상을 동반하는 전화, 예, 이런 게 이제 가끔 오는 그런 전화들이고요. 사이버 섹스, 인터넷을 통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단순히 그 P2P를 통해서 무슨 뭐 파일을 다운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거나 그 화상 채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찰 도착증. 기차나 버스 등에서 그 의도적으로 몸을 맞대거나 몸을 그 문지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남자들이 경험하는 예는 많이 없는데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무슨 전철이 아니라든지. 그래서 막 때로는 그 오해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옆에 그 누가 이제 딱 돌아봤는데 옆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딱이라는데 딱 때렸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죠.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 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죠. 과도한 성적 언어와 행동, 집단 섹스, 3인조 섹스, 비인격적인 섹스, 뭐 여러 명의 파트너 다 그런 거.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한 성착취.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폭력에 해당하는 건데 권위자들에 의해서, 직장 권위자들에 의해서 그 피권위자들이 당하게 되는 것. 영아 기호증, 아기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또 죽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근데 예, 죽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제가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예, 그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작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나중에는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분뇨 기호증, 배설물과 관련해 성적인 자극을 느끼는 것. 예. 관장 기호증, 학문에 관장할 때 성적 자극을 느끼는 것.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뇨 기호증, 소변을 볼 때 성적 자극을 느끼는 거다. 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 알려지지 않은 건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성중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침범적 비가해성, 침범적 가해성. 비침범적 가해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공상하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침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도덕으로 연결되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성중독의 단계들. 그 성중독의 개척자이면서 권위자 패트릭 한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인 공상이나 자위나 어떤 뭐 충동적인 섹스나 외도나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들로 사회적으로 이런 정도는 사실 수용하는 정도. 자기들 안에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노출증이나 관음증, 복장도착증,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걸로 점점 발전하면서 또 불법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누굽니까? 테디 번디 같은 사람이 이 단계를 그대로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도색 잡지를 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빌려보고 사서 보고 지나서 이제 매매춘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더 깊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는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병률, 유병률 이건 어떠냐? 서구 사회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한 6%다.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아이 3명 중 1명, 남자아이 6명 중 1명 이 성학대를 경험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의 70% 그리고 여자들의 80%가 성적인 학대를 경험한다. 어떤 형태로 되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중독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중독자의 모임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신부들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본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 안에 그 흔히 말하는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이나 그 내적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국도 여기 성중독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사회 문제도 심각하다 그랬어요. 97년 결과네요. 2,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유부남의 73%가 혼외 정사를 경험했다. 63%가 21세 전에 첫 성관계를 가졌고 72%가 약혼자나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기혼 남성 중에서 평균 6명의 여자들과 혼외 정사를 하였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주부들도 약 2,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남자들과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그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죠? 강남에선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 그래요.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애인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수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겉으로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이 많다는 거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형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을 체크해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예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한 분의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로 옮겼어요. 교회를 여러 군데로 옮겼는데 교회 갈 때마다 누구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했냐면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해요. 그죠? 자기가 뭐 쓰여져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써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중독자들은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 이 누군지를 굉장히 잘 찾아내요. 그래서 서로 매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희한하죠.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묶임일 수도 있고 성적인 묶임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일종의 그 눈빛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말해요. 뭐 이런. 눈빛으로도 서로를 알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중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중독자 모임 같은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성중독자 모임이 치료와 회복을 위한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치유를 회복받으려고 할 때 밑바닥에 떨어져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 먹이 아니에요. 그죠? 눈빛 한 번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이런 게 취약하냐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교회 신뢰도가 일반 신뢰도보다 더 높죠. 영적인 영역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 안이 더 폐쇄적이고 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10중 8구는 그것을 돈으로 덮습니다. 돈으로 덮어서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봤는데 다 돈으로 덮었어요. 한 케이스는 2억 원을 주고서 끝냈어요. 한 케이스는 1억 원.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 안 되는데 돈이 그걸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건강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이유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부르심과 관계 있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 우리가 배웠던 그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있는 그 아픔과 고통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직임을 가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건강함이 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어제 그 얘기도 했죠. 교회에 가장 그 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중독이다. 왜냐하면 장려하기 때문에. 네, 성중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교회에 많은 중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 성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도 여전히 사람이며 그들의 개인사에도 학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맞죠? 예. 많은 가해자들의 경직성과 율법주의는 은혜로 살기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일수록,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성적 행위를 정서적 친밀감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터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녀를 터치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부모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정서적인 치료를 채워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동성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가족 안에서 말고 당하는 경우를 보니까 결국 부모로부터 적절한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정서적인 필요와 성적인 필요를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성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독단적이고 충동적인 방식이 아닌 상황 적응에 필요한 사회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뒤에 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에 따라서 밑에 이제 이거 해고 또 맘상하는 거 아니에요? 다 되셨나요? 예, 해보시고 쭉 해서 13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조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유행위라고 하는 건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이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위안이고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자유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 혼자 하는 것과 파트너와 하는 것과 물건을 사용하는 것, 어떤 손상을 주는 것, 자동차 내에서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또는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 저산소기호증, 아까 말했던 뇌에 흘러들어가는 산소량이 감소됨으로써 자유행위의 흥분감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유도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유도할 때요. 여기 목조르기를 하면 여기 이 정맥 같은 게 있거든요. 정맥인지 동맥인지 이거를 꾹 누르면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요. 근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거예요. 흥분감을. 성적인 공상,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이 점검 목록이 있어요. 성적 공상에 대한 점검 목록들. 점검 목록들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포르노그래피도 나왔죠. 여기 점검 목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성적으로 노골적인 비디오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보이어리즘하고도 관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맨 밑에 보면 TV나 영화에서 성적인 장면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성의 중독. 이성의 중독이라고 하는 건 결혼한 사람인데
이 결혼한 사람이 혼외 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끝없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점검해 보는 게 이거예요. 예, 동성애 중독. 동성애 중독은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성애 중독과 관련해서 소화기호증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소화기호증. 누구요? 마이클 잭슨, 그렇죠? 그 사람 지금 계속해서 아동 성학대 문제가 계속 꼬리를 달고 다녀요. 근데 중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돈으로 지금 계속 처리를 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것이 언제 결국 드러나게 될지.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있는 줄. 그러나 언제나 법의 문제를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멈출 수 없죠. 멈출 수 없어요. 매매춘. 성을 사거나 성을 파는 것. 성인 사우나 안마 시술소. 성적 활동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전화. 대가를 받거나 마약을 받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에스코트 서비스. 전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에스코트 서비스는 뭐냐면 매춘하는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없죠, 이런 거.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은 그렇게 해요.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호텔로 불러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에스코트 서비스 한다고 그러는 거고, 뭐 전화하는 거.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에게 돈을 쓴다. 우리나라 이게 뭐라죠? 원조? 교제?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충동적 섹스. 아까 말했죠? 결혼 생활 안에서 충동적 섹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동성학대, 노출증 다 얘기했고요. 이 노출증 보시면 여기 점검 목록 있죠? 예, 이것도 한번 볼 만한데, 자동차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것. 근데 이런 것이 차들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심하지 않더라도 바지 벗고 이러고 운전한다든지. 제정신 아니죠. 공공단소에서 노출하고 또는 집에서 노출하고, 그리고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는데 의도적으로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이게 실수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노출증 환자는 옷을 벗고 문 열어놓고 그걸 또 누가 보겠어요? 관음증 환자가 보겠죠? 둘이 만나고 결혼하겠지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거죠. 그죠? 외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근데 요새 우리나라도 거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의도하는 그런 의도로 옷을 입는 그런 거죠. 또 여기 샤워할 때나 라커룸에서나 휴게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의도적으로 열어놓는다든지 보일 만한 여지를 갖는다든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얼리즘. 여기 보이얼리즘에도 점검 목록 보세요. 자기 집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쌍안경이나 망원경 사용하고 도청하고 숨고, 그죠?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성생활에 대해서 묻고, 공공장소에서 본 사람들을 성적 대상화한다. 헬스클럽, 라커룸, 휴게실, 샤워실에서 본 사람들을 성적 대상화한다. 스트립쇼, 엿보기쇼, 포르노 영화들을 관람한다. DV 비디오, 성인용품점, 인터넷에 나오는 섹스 장면을 견눈질한다. 관음증 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음증 환자는 굉장히 일반적인 수 있어요.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도를 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모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느낄 수 있다고 충분히. 왜? 대부분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눈에 초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음란성 희롱행위 이것도 그 점검 목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적절하게 만지고 쓰다듬고.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서 쭉 자라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쓰다듬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좀 심하다. 좀 제3자가 볼 때도 좀 무리하다. 그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쓰다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근데 어떤 것들은 저거는 좀 무리하다. 근데 본인도 느끼고 보는 사람도 느끼는데 자기만 몰라. 그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이미 어떤 내재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일터에서 성희롱. 음담패설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의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런 음담패설하는 그런 것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자꾸 수위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은 아이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내용들이 굉장히 성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심의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그것이 더 사람들에게는 이미지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의 몸을 만지고 우연히 그렇게 한 것처럼 행동한다. 글쎄. 제가 캔버라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식당이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줄을 섭니다. 줄을 서는데 앞에는 이제 자매가 서 있고 뒤에는 형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몸을 이렇게 마찰하는.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으면서 결국 고발됐죠.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를 보지 마세요. 일단 증거 1. 나는 도망 오지 않았다. 제가 언젠가 누가 소개해가지고 우리 단체에 누가 세미나를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 가봅시다. 그리고 앉았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런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정말 문제죠. 예, 이미 부인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외국 가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적인 장난하는 것을 귀엽다고 그런 거 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아이들 몸에 손대고 근데 이제 그게 고발되어져 가지고 추방되고 그런 일들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서 내 강아지 막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싫어해요. 걔가 왜 강아지야? 강아지보다 못해? 우리 아들이? 저희 어머니 아유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얘가 왜 강아지예요? 사람을 보고 강아지라 그러다니. 예, 성착취. 보통 이제 권위자들과 권위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이제 성중독적 행위 아까 쭉 나왔죠? 수관하는 거, 성적 가학증, 피학증, 물품 음란증, 예, 복장 도착증. 근데 의외로 이 물품 음란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고 어떤 냄새를 맡고 그것들을 이제 즐기고 하는 그런 거. 예,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중독자는 아이고 조금 쉬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뭐 오늘 긴 밤인데 뭐 그죠? 예.